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성역 없이 비판하는 모두 까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예. 민주당 내 또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려고 하면 또 다시 또 얘기들 나오고 또 계파 갈등 양상이 또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개파 갈등 글쎄요. 개파 갈등이라기보다 뭐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원우 의원이 뭐 수박 맛있네요 쓰니까 예, 또 예. 김남국 의원이 또 그게 조롱하나. 뭐 개파 갈등이라기보다 팬덤 정치 체제 하에서 지킬 게 많은 의원들과 지킬 게 없는 의원들, 혹은 뭐 강성 지지층의 수혜 의원들과 네. 뭐 피해 의원들, 뭐 그런 갈등 아닐까요? 예. 이게 참 수박 얘기가 계속 나와요. 수박을 올리기도 하고 그거 왜 쓰냐 하기도 하고 우상호 위원장은 이제 수박 얘기 좀 하지 마라 금지령까지 내린 것 같은데. 수박이란 거를 의원들이 주로 쓴 게 아니죠. 네. 주로 저 당원들 지지자들이 예. 그렇게 쓴 건데 예. 아마 이원우 의원이 자조적으로 그렇게 그래 나는 뭐 대표 수박이다. 그걸 뭐 자기가 그걸 쓰고 싶어가지고 썼겠습니까? 네. 뭐 자기가 먼저 자조적으로 그렇게 쓰면서 앞으로 그런 거 쓰지 말자는 취지로 그 얘기했겠죠. 사실은 수박은 멸칭입니다. 예, 멸칭이잖아요. 저는 뭐 하도 들어가지고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거 들으면 흠칫흠칫하는 분들 아직도 꽤 많습니다. 지방선거 이 패배 원인으로 우상호 위원장은 이런 분열을 좀 꼽았거든요. 이 진단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패배 원인이 분열이 아니고 예. 패배 후 이제 바로 2달 만에 지금 전대가 있고요. 예. 당권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8월부터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니타시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선 패배, 네. 뭐 지선 패배, 그게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게 분열로 비춰지는 거지. 그 분열 때문에 졌다. 뭐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우상호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우상호 비대위에서 우리 기대감, 당내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최책임자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근데 이제 지금 3가지를 해야 되는데 대선과 지선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 네. 전당대회 준비, 그다음에 당의 쇄신. 근데 참 어느 건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거의 뭐 170석에 육박하는 네. 정말 거대 정당 아닙니까? 비행기로 치면 A380인데 이게 2달 안에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좀 짧다. 비유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3가지 다 이뤄내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 안에 이제 비대위원들이 좀 계시는데 네. 그중에 한 분씩 요 3가지에 대해서 책임자를 선정을 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분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동시에 접시 3개를 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쇄신이건 전대준비건 이게 다 대선 지선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윤호중 체제에서 이거 차일피일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이 평가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선 혹은 재선 그룹별로 비대위와는 별개로 네. 또 이 독자적인 평가 토론회 같은 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좀 취합해서 빨리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좀 나오고 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패배원이 뭐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대 룰이라든가 네. 혹은 쇄신 방향 같은 거 잡는 걸로 해도 뭐 참 큰일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패배 원인까지 한번 그래도 분석을 하고 전당대회 룰까지 잡아야 된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큰 지금 문제는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민심의 괴리. 아하.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검수완박 그 입법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가 한번 그 당원들 또 대의원들 뭐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그때 국민들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내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찬성입니다. 완전히 좀 다르죠. 네. 너무 그게 또 대선 기간 중에 열린민주당하고 합당되면서 또 몇만 명 들어왔고 네. 또 대선 끝나고 개딸들이라고 하죠. 또 네. 한 뭐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들어왔고 안 그래도 짠데 계속 지금 소금만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뭐 염도가 완전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끼리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한테 그래도 눈밖에 나지 않아야 혹은 눈에 잘 들어야 최고위원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언감생심 전대 나갈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2년 후 공천에서도 뭐 몰려와 가지고 그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뭐 어쩔 수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당신 민심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이 괴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같은 그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50대 50 뭐 그런. 근데 50대 50 뭐 골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그분들 나오는 걸 전제로 하기 근데 때문에. 그 세 분을 빼면 나올 분들이 아니 이제 세대 교체도 좀 세대 해야 교체해야 되고 되니까, 예. 쇄신 이미지도 쇄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어떻게 고려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대선, 지선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강성당원의 그 지지 그동안에 계속 수혜를 누려왔다가 일부는 이제 최근에는 뭐 핍박을 받는 중이고 네. 그 어떤 분은 핍박을 받다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고 네. 그래서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또 그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맞붙어 가지고 또 굉장히 악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 뭐 좀 굉장히 편중될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시끄러운데 이분들이 안 나오신다면은 이런 게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 여론이 거의 1등이거든요. 그건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1등이고 네. 전 국민으로 넓혔을 때는 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가 과반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영배 의원 관련해서 복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상호 위원장은 복당 요청 생각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복당해야 됩니까? 말해야 다른 됩니까?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우상호 위원장이 아주 간명하게 잘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 탈당했을 때도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 검수완박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 이미지를 지선 직전에 확고하게 굳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복당을 함에 있어서도 또 당원 당규를 어기고 네. 그런 그 절차를 다 무시한다? 그건 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검수완박, 네. 철험회, 개딸, 뭐 위장 탈당 이런 거는 이제 좀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말했던 검수완박 그 수사권 분리 법안 이거 관련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 정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게 네. 아니고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박지원 앵커도 뭐 사시하셨으니까 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법률이 가장 제일 위에 있죠. 예. 근데 그 모법을 위배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 행정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자꾸 제정이 되면은 모법이 네.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국회란 게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이게 뭐 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네.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걸 막겠다 이 말씀. 이건 반드시 막아야죠. 반드시 그리고 막아야 실제 될 보면은 부처의 시행령 시행 규칙 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거 바꿔라라고 하는데도 안 바꿉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 하나 올렸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법에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을 거를 일일이 그러면 꼬치꼬치 그러면 다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통과하는 거 이왕 통과된 법인 만큼 그거에 반하는 하위 법령이 나오는 거는 반대한다는 것이네요. 저는 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검사완박이란 것도 네. 이 형사사법 제도라는 거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그 우리 당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원안이란 것은 네. 그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또 반대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친전을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수정안이 있었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됐기 때문에 네. 여야 의총 추인은 어떻게 보면 저 여의도에서는 헌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찬성을 한 거죠. 이것도 법치주의가 항상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의원님 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공정 발목 꺾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저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 안 하시고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경찰국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예. 저 좀 겪어보면 예전에 하셨으니까요. 네, 솔직히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권에 저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경찰입니다. 매 인사 때마다 사실은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사와 정보 수집 기능 대부분이 지금 경찰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직이 정치에 휘청휘청거린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모인 행안부 장관한테 지휘권을 다 준다? 네.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이걸 막자고 만든 게 사실은 경찰위원회입니다. 네. 그동안에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을 해왔느냐? 못했습니다. 이걸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걸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라고 봅니다. 경찰위원회의 활성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저 중립화시키고 외부에서 저 관여하지 못하게. 예. 그동안에 저 경찰청장 못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뭐 어용단체 관제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굴러왔거든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저 독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요. 국민의힘도 뭐 대선 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윤으로 되는 민들레 뭐 모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남의 당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여당 이너서클들이 모여가지고 뭐 민들레 우리 보좌진 이름입니다. 민들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민들레라는 이너서클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해바라기죠. 예. 네. 뭐 국민한테 국민 잘 듣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니 그걸 왜 자기들끼리 들어요? 그래서 지었다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라고. 문재인 정부 때도 부엉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있었죠. 그때 제가 수가 틀려가지고 아니 왜 이너서클들이 뭉치냐? 부엉이가 뭉치면 안 된다.
그러면 난 소쩍새를 만들겠다. 소쩍새 모임을. 왜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안 넣어주니까. 예. 이너서클이 모임을 만들면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예, 소외감을 느끼죠. 네네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양산하게 됩니다. 반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뭐 지금 당권 경쟁 국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리가 24일 날 결정이 납니다. 오신환 의원은 이거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윤리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24일이 아니고 또 27일로 연기가 또 됐나요? 연기가 됐다는 예. 뭐 속보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남의 당 사정이라서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당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네. 그런 걸 결정을 하고 또 그걸 오픈했어요. 그럼 뭔가 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주 이례적이죠. 예. 그러면 뭔가 발표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거 없이 이걸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애초에 윤리 전체회의 열기로 한 날짜가 6월 2일인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선 바로 다음 날 이걸 잡았을까 했었는데 이제 24일 했다 27일로 갔는데 네. 아니 뭔가 이건 뭐 되게 조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지금 오늘 권양수 여사 만나기로 했는데 내조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던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반경이 조금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역대 형부인들을 찾아가지고 인사를 드렸다. 이게 관례다. 관행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 관례에 따라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집무실 관련해서 용산에 리모델링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외숙모 회사가 지금 도맡아서 뭐 하던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다누림 건설이라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 대통령실 해명에 의하면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뭐 너댓 개 업체에다가 발주를 넣어 봤더니 뭐 제일 낮은 업체 최저가 업체를 갖다 골랐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뭐 외숙모 이런 거는 사실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업체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글쎄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비서실에서 한다? 이거는 제가 아는 한은 경호실에서 할 겁니다. 그렇죠. 경호실에서. 아마 딴 공사도 다 비서실에서 했는지 요거만 비서실에서 했는지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거기에 뭐 무슨 뭐 센서 칩을 설치할지 굉장히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경호실 주관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근데 이걸 비서실에서 발주를 냈다. 총무비서실에서. 조금 그 점은 좀 납득이 안 되고 또 저 김건희 여사 뭐 장모님이라든가 그 외가 쪽으로는 계속 이제 그동안에 뭐 송사도 있었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영장도 뭐 발부됐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동안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 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또 지금 뭐 아니라고 하지만 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작은 불찰, 작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게 큰 불길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란다.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